감초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오랜 염원이었다. 마포와 여의도 사이에 자리 잡은 밤섬.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지만 1968년 폭파되기 전만 하더라도 60세대가 살던 섬이었다. 6.25 전만 하더라도 130세대 정도, 그리고 6.25 나고 나서 한 30세대가 이제 소실돼가서 한 90세대가 우리가 여기 밤섬을 있다가 이제 나갈 적에는 60세대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약 절반이 그냥 줄어드는 시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밤섬이 조선시대 감초 재배의 전진기지였다. 1451년 문종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밤섬에 심었던 감초가 무성하니 명년 봄에 각도에 나누어 심도록 하라. 저희가 나서 얘기만 이제 듣는 거지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고 그랬을 적에는 뽕밭서부터 하여튼 그 약초 그런 것이 아주 왕이하고 지시를 내려서 아마 이렇게 좀 길렀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왜 하필 이 작은 섬에 감초를 심도록 했을까? 밤섬의 토질은 모래흙이다. 감초가 자생하는 사막의 토양과 유사하다. 조선시대 왕들은 모래 땅이 감초 재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밤섬은 감초의 육묘장 역할을 했다. 밤섬에서 키운 감초는 나주와 진도, 광양 등 3곳으로 보내 재배하도록 했다. 1년 뒤 나주의 감초는 35배, 진도의 감초는 10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광양으로 보낸 감초만 9분의 1로 감소했다. 문종은 광양에서 감초를 돌보던 관리에게 벌을 주라고 명령한다. 홀로 광양에 심은 것만이 말라 죽었다. 그 관리가 조심하여 기르지 않아서 장차 종자를 끊어지게 할 것이니 마땅히 곧 죄를 다스리되 사유를 논하지 말라. 서울특별시 안국동, 조선시대 장원서가 있던 곳이다. 장원서는 왕실 직속 기관으로 과일과 화초, 그리고 각종 약재를 공급하던 기관이다. 조선시대에 왕실에 공급하는 감초는 장원서에서 직접 관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감초 같은 거는 말하자면 어느 증세의 질환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통분모거든. 그 약재를 여러 가지 섞을 때 공통분모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더더욱 막 권장을 해서 이제 그 재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방 이후 한때 감초 재배가 단절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제천의 한 농가가 감초 복원에 나섰다. 중국에서 주로 이제 씨앗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씨앗이 단일 품종이 아닙니다. 이게 종이 다르다 보니까 생육 자체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재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6달 뒤 감초의 절반가량이 말라 죽어 있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잘 됐다고 봐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뿌리를 제대로 이제 박은 거거든, 사실은 이게. 이 정도가 뭐 평균 그러니까 한 50%만 됐다고 보면 잘 됐다고 이런 게 한 50% 정도면 돼. 한국의 풍토에 적합한 감초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감초는 이게 이제 특이하게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기후가 이제 고온다습한 거 이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재배의 어떤 기술로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 이제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감초 연구에 나섰다. 음성 1호, 2호, 3호로 명명된 이 감초들은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관건은 역시 약재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재배 감초는 글리시리진 성분의 함유량이 2.5%를 넘어야 약재로 인정받는다. 음성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감초는 글리시리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리시린 함량이 음성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까지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2호, 3호가 약 3.4% 내지 4.4% 돼서 대한약전에 이제 그 2.5% 이상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수계통을 만들어냈고요. 전북대학교 LED 연구소도 감초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극수 교수는 푸른색 LED 조명 아래서 감초를 키웠을 때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특별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내산 재배 감초들의 그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글리시리진의 함량이 2.5%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식약청의 기준인데, 현재 국내 재배사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글리시린의 함량을 높이고 또 고품질의 그 약용 부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감초 국산화의 꿈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 감초 파동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제약과 화장품 등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원자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수입 약재 가운데 중국산이 90%를 차지한다.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원료 시장이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초 파동은 중국의 약재 시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 국내 바이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우리 이제 의약품의 대부분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이제 뭐냐면 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의 현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중국의 원료, 원생약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문제는 약재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허베이성 안궈시 허장촌. 100년 역사를 가진 이 농장에서 200가구 주민들이 20여 종의 약초를 재배한다. 농장의 넓이는 7,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배. 천남성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 연간 3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粮食一年才1000多块钱了，你这个1年1万多，这天然型也能好了2万多一亩地。 곽장초는 농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바이오 업체가 원하는 약초를 맞춤형으로 재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是吧？因为我们这个地大物博，地非常多，技术呢，农民的技术掌握的也非常好，根据他们的需要，种哪些品种，我们可以按照他们的要求搞合作。 안궈시 시커촌. 드넓은 농장에 말을 전문적으로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另外，这个加工了这个麻山药，加工了个光条以后，这个也是作为药材也出口东南亚，包括其他国家都出口这个光条这部分。 시커촌 농부들이 말을 캐고 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아직도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약초 농장의 규모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중국에서도 최고로 손꼽힌다.